자, 우리나라 참 독특한 게 있습니다. 언론들이요. 언론답지가 않습니다. 너무 언론답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져서 의혹이 제기되었으면 그 의혹을 언론 중에 단 하나라도, 기자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파헤쳐야 됩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언론들이 JSA 기순병 문제를 다루고 군사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TV에 등장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과시하지만은 그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정말로 군사적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그때 자신이 방송에 많이 불려다닐 수 있는 형태로 적당히 정권의 입장을 맞춰주는 군사 전문가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맞추어주고, 이제는 이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었으니 문재인 정권의 입장을 맞추어주는 이런 사이비들이 군사 전문가인 양 TV에 등장하여서 떠들고 있습니다. 언론들 또한요, 문제를 찾아내어서 제기를 하면 정권으로부터 받을 피해만을 염두에 두면서 많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보도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최순실 사태의 초반에 언론들이 어떤 형태의 일을 벌이고 있는가를 보면서 여실히 느꼈습니다. 박관천이가 3인방 찌라시라고 폭로했을 때 저는 그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왜? 나는 기가 없습니까? 나는 듣고 다니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 나라를 움직이는 부분에 뭔가 고장이 났다 이랬는데, 그러면 그때 언론이 그런 부분들을 심층 취재해서 밝혔다면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박근혜 정권한테 데미지가 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글었어요. 황 소장은 왜 말끝마다 박근혜를 갖다 넣느냐?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그런 일을 당해서 이 꼴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너는 왜 탄핵에 찬성했냐? 잘못했으면 해야지요. 마찬가지로 이 정권이 잘못하면 탄핵에 제가 앞장 또 설 겁니다. 그런 것이지. 뭐 이 편 저 편을 생각하면서, 그래 편을 생각해서 이 꼴을 떼었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부터 투감은 종북 체계를 운운하면서 편가르기 바빴는데 그래 그 모양의 결과가 이 꼴입니까? 그런 소리 두 번 다시 저 앞에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 가려가면서 하세요. 자, 다 말하지 않는 일 또 말 좀 해야 되겠습니다. JSA 이대로 두어서 되겠습니까? 자, 한 뜻 있는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왔습니다. 본인이 군대에서 정보병을 이렇게 근무했는데 최근에 제가 JSA를 파헤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한다면서 자신이 구글 어스로 판문점에 이 지역에 이런저런 영상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다가 의혹들이 있어서 도움이 될까 저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분 굉장히 정확한 말씀을 해왔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바빠서 구하지 못한 자료들을 보내왔는데요. 자, 이분이 말하는 의혹을 위해서 하나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70m의 감시탑이 있었다 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저한테요, 누가 이런 자료 협조 요청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런 거를 갖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혹시 자기한테 불똥이 튈까봐. 요즘 이런 거 골치 아픈 일은 저한테 다 떠넘기고 보수라는 사람들은 자신들끼리 쌈박질이나 하고 자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도요 이런 부분에 잘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하려고 구글 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래저래 해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군대에서 정보병으로 있으면서 정보사항 처리도 많이 해봤는데 이분은 자유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의심을 가지고 있던 70m 감시 관측탑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고민도 있었는데 이분이 이 두 가지를 다 해결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 판문점의 전경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집입니다. 자, 이것이 이 MDL, 즉 군사 분계선이 지나는 이 정전이 사무실들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요. 자, 우리가 이 그림으로 보는 이 판문점의 사진은 그냥 평평한 땅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높낮이도 없고요. 그냥 평지에 잔디가 있고 나무가 있고 건물이 있는 땅처럼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유의 집이 있습니다. 자, 이 북한군은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쯤에서 차가 끼었고 여기에서 뛰어 가지고 여기 와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북한군을 멀리에서 찍은 감시탑은 이쯤에 있었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또 넘어오고 있는 북한군을 옆에서 찍은, 뛰어오고 있는 북한군을 찍은, 총을 맞고도 잘 뛰는 찍은 카메라는 여기 있었을 거라고 보고, 또 여기에 쓰러져 있는 북한군을 찍은 CCTV는 이쪽에 있었을 거고, 여기에 쓰러져 있는 북한군을 찍은 TOD도 이쪽에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걸 보면 판문점은 그야말로 평평하지 않습니까? 평평하죠. 자, 이거는 위에서 찍은 한마디로 버드스아이, 조감도와 같은 그런 사진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쯤으로 와서 이쯤에서 어디 차가 트럭에 끼었을 거고, 북한군 차가 이쯤에 끼었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려서 일로 넘어와서 여기에 쓰러집니다. 자, 그런데 철탑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지금 철탑입니다. 70m 철탑요. 자, 그리고 여기에 쓰러진 북한군을 이렇게 기순병을 이쪽에서 찍은 CCTV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진으로 보더라도 이 판문점 전체는 평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평지가 아니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요, 자유의 집의 1층입니다. 자유의 집 1층인데요. 요 앞에가 1층이겠죠. 뭐 관광객을 싣고 갔는지 여기에 버스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자유의 집이라는 것이 일반 건물의 구조와는 매우 다르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스듬한, 위에가 높고 북한의 판문각이 있는 쪽이 높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낮아요. 경사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사지역을 파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북한의 판문각이 있는 이 지역은 요 밑에 이 지역보다는 훨씬 이만큼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옆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옆에 병사가 지금 물탱크가 있고 담벼락 밑에 쓰러졌는데요. 이 옆에는 이렇게 경사지에 쓰러진 거죠. 경사지에요.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은 앞에서 보면 자유의 집 1층은 이 지금 군사정전이 사무실이 있는 쪽과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뒤에서 보면 지하 1층이라 할 수 있는 데가 이렇게 버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 집은 앞에는 군사정전위원회나 판문각이 있는 부분과 자유의 집 1층이 실제로는 2층이고 이 지하가 밑에는 1층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한 층 정도의 높이가 경사지어서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고도가 같지 않다는 거죠. 즉, 이 사진은 자유의 집 후면에서 전방으로 바라본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쪽이 아니라 좀 옆에서 찍은 자유의 집 사진입니다. 왜 옆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필요했는가 하면 병사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순 병사가 넘어진 지점이 여기 B 지점이라는 겁니다. B 지점. 자, 경사로에 쓰러졌는데 이 B 지점 넘어 있는 지점 뒤에 3시 43분 CCTV에 이 냉난방기 공조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뻘뻘 이 병사를 구하러 포복하러 가는 것은 이 A 지점입니다. A 지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기어간 거죠. 자, 그렇게 보자면 이 A 지점은 사실상 북한군이 총을 쏴도 잘 맞을 수가 없는 낮은 지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건물을 앞에서만 봤을 때 높이가 이해가 안 갔지만 옆으로 보자면 이 축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축대가 왜 있겠습니까? 이 축대가 있는 이유는 경사지가 내려오면서 이 절개를 해서
밑을 평평하게 하니까 높은 부분을 갖다가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축대를 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병사가 축대에 기대어 있었다. 리테이닝이라고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축대 앞 지역의 이쯤에 이 본격적으로 이 돌이나 이런 걸로 축대를 쌓기 이전에 이 자연스럽게 잔디를 심어서 경사지에 병사가 누워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병사가 지금 쓰러져 있는데 이게 43분에 CCTV죠. 3시 43분에요. 자, 이것은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데, 자, 움직이는 동영상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근데 왜 이만큼 컷으로, 스톱 컷으로 하나만 보이고 남은 것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머리가 보입니다. 팔이 위로 올라가 있고요. 여기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 벨트가 있고요. 자, 이 경계지에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잔디가 심어져 있는 조그마한 나무가 있고요. 이 경계지에 있었고, 여기 뒤에 아까 말한 자유의 집의 공조기 위에가 보이고 자유의 집 끝부분 담벼락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진은 북한 측의 방문각에서 바라보는 사진입니다. 여기에 자유의 집 1층이 보이죠. 자유의 집. 이 1층이 사실은 뒤쪽에서 보면 2층이고요. 자, 그쪽에 공조기가 여기쯤에 이렇게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바라봅시다. 이 병사는 이쪽에 어딘가에서 뛰어내려와서 일로 넘어갔는데, 여기에 이 지역이 이렇게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쪽까지 내려가는 부분이 경사지역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 이 사진은 남쪽 자유의 집의 후면, 즉 이 자유의 집이 있고 그 자유의 집의 뒤의 모습입니다. 자, 이 후면으로 쭉 보면 저 밑에까지가 점점 조금씩은 내려가는, 약간 낮게 내려가는 구릉이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 이게 남측 병사들, 자유의 집 쪽에서 군사정전이 사무실을 바라본 겁니다. 북한군 기순병은 이쪽에서 내려왔겠죠. 자, 이 모습을 보면 북한군이 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봐도 이쪽이 경사지로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게 확연히 보이죠. 북한군 이 기순병은 이쪽에 어딘가에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이쪽 담벼락이에요. 자, 경사지예요. 약간 이렇게 경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 판문각이고, 이건 조금 높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군사정전이 사무실, 겉으로는 평탄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경사지고, 경사지에 축대들이 이쪽에 쭉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병사는 여기 어디선가에서 뛰어내려와서 여기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A 지점에서 우리 중령과 부사관 2명이 구하러 갔죠. 자, 이 사진을 찍은 지점이 CCTV가 여기 감시탑에 높은 데도 있을 수 있고 낮은 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쪽 CCTV가 찍은 사진이 그 누워있는 북한군 병사의 찍힌 모습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지도를 가지고 메타를 측정해서 지도를 가지고 이 거리를 측정하는 기능을 넣어서 재본 그림입니다. 이 지퍼차가 여기에 빠졌고, 여기에서 넘어와서 한 50m를 뛰어서 B 지점에 이렇게 쓰러졌고, 이 B 지점에 쓰러진 데 앞에서 뒤에 A 지점에서 구하러 갔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는 한 18m 거리, 즉 한국군의 중령 1명과 이 부사관 2명이 볼볼 기어가서 구출한 거리는 한 18m의 거리입니다. 자, 여기에서도요, 무슨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간에 밑으로 내려오는 구렁이지 또 특별히 이렇게 총을 맞을 만한 어떤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자, 한국군의 초소가 또 이쯤 앞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한국군 초소가 있고, 여기에서 이까지가 한 18m라면 적어도 한국군 초소에서 이 병사가 쓰러져 있는 데까지는 아무런 관측에 장애가 되는 나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한국군 초소로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왜 한국군 초소병은 총소리가 나고 뭔가 이런 것만 봤다라고 이야기하지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찍은 카메라도 감시철탑에서 찍은 것임이 거의 이렇게 알 수 있고, 이 감시철탑부터 이 병사가 쓰러진 때까지는 나무도 없습니다. 지금 나무 없잖아요. 한번 보세요. 거의 개방된 지역입니다.
이 사이에 숲이나 나무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쓰러졌다 하면 모를까? 여기에서 쓰러졌다 하면 모를까? 여기에 지금 개방된 지역입니다. 왜 이쪽을 개방을 해놨을까요? 이것은 시각에서 장애가 되면 북한군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다 감시탑에서 전부 나무를 제거하고 해놓은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감시탑에서 찍은 게 아니고 CCTV가 여러 대 있을 거라 하는데 그 지역이 거의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사진은 CCTV가 감시탑에 달려 있는 데에서 줌으로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 개방지에서 약간의 경사에 이쪽으로도 경사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오는 방향으로도 약간 경사고 우리 쪽에서 보더라도 경사인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는 지역에 약간의 이렇게 낙엽이 깔린 위에 얼굴까지 선명하게 나와 있는 북한군 병사가 쓰러졌다는 것을 낮에 3시 15분부터 31분 사이에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 바로 앞에 20m도 안 되는 지점에 한국군의 초소가 있었습니다. 자, 합참은 사실상 3시 11분부터 북한군의 이 수상한 차량이 이곳까지 오는 것을 다 보고 있었고,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는 CCTV까지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을 맞아 쓰러진 CCTV만 31분에야 발견했다고 하면서 31분에 발견은 TOD를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한참 지난 43분에 CCTV만 틀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고 여기에 우리 초소가 있고 여기에 감시탑이 있고 이렇게 보는 데서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벌건 대낮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뛰어내려오는 부분을 다 알고 있었고 우리 병사가 뭔가 총소리가 나고 사람이 뛰는 게 보였다 까지 이야기도 나왔는데 여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을 못하고 15분이나 보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 다음에요. 이 지역이 경사지입니다. 이쪽으로도 나무도 없고 이쪽으로도 나무도 없습니다. 자, 총이 그렇게 싸댔으면 적어도 여기 뭡니까? 주차장 아닙니까? 자유의 집. 요 버스도 대놓고 하는데요. 그러면 자유의 집 주차장에 나가서 이 담벼락 뒤에 숨어서 빼꼼히 봤어도 바로 앞에 쓰러져 있는 북한군 병사를 발견했을 거고 안 그러면 이쪽 쭉 나가서 여기도 한국 건축물이 평화의 집 아닙니까? 그럼 이 평화의 집에서 봐도 이게 보입니다. 평화의 집에서 이까지도요 100m도 안 되는 거리예요. 예? 여기는 한 20m 밖에 안 되는 거리고 자 여기에 경사지에 이렇게 누워있는 이 한국 병사를 대낮에 이걸 발견을 못했다고요? 자, 낙엽더미 운운을 합니까? 여기 A 지점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요. 자, 여기 주차장에 차 대놓고 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담배도 피고 이럴 건데 이 주차장에서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이 원래 구하러 갔을 때도 이 18m입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서 쓰러져 있는 18m면 앞에 사무실 안에 저리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 18m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았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요. 여기 안에 있는 수많은 군인들은 다 어디 가고 CCTV만 찾습니까? 예? 중대장은 뭐 했어요? 수색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총 맞을까 봐 겁이 났습니까? 자, 이날 사진은 아닙니다만은 북한군은 이렇게 다 서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 가운데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MDL을 나타내는 구조물입니다. 건물 중간을 지나가는요. 그러면 이 앞에도 한 명 서고 여기도 한 명 서고 여기도 한 명 서고 여기도 서고 여기도 서고 여기도 서는데 한국군은 그러면 다 어디 갔습니까? 네? 이 3시 31분에 우리가 사진을 보면 서 있는 한국군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도 한 명 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앞에서 서 있는 한국군도 있었을 거고 이 예? 북한군이 서는 데는 다 맞은편에 서 있었을 거니까 이 한국군은 여기서 이렇게 뛰어내려오는 예? 북한군 병사가 안 보였다는 겁니까? 근무를 안 했습니까? 북한군이 총을 쏘고 이 기승병을 추적하는 부분에서 사건이 끝나고 이 3시 14분 쪽에 북한에는 정상적으로 초병이 서 있는데 한국군은 초병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총소리가 나서 다 피해버렸는지
그래서 다 숨어버려서 북한군만 일방적으로 누운 상태에서 총을 맞게 되면서 더 큰 부상을 입게 된 게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건 열상장치에 지금 나타난 부분인데요. 이 A 지점에서 두 명이 구하러 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18m 정도고요. 자, 여기 곧바로 길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건너편에 지금 남측 초소 지붕이 보입니다. 자, 남측 초소에서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빤히 보이는데 이 초소병이 당시 총격 소리에 초소를 비우고 뭐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모르고 뺑소니를 안 쳤다면 이 초소에서 한 15m, 18m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이 앞에 쓰러져 있는, 그것도 내리막에 쓰러져 있는 병사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선명하게 기순병이 누워있는 장면이 보이는데 주변 환경이 보이지 않아서 열상 카메라를 대낮에 가동을 했다라는 것은 뭔가 은폐할 부분이 있어서 이 시간에 해당되는 3시 55분에 CCTV도 있을 건데 왜 구조하는 장면이나 저 앞에 쓰러져 있는 장면에 대한 CCTV 사진은 틀지 않고 열상 카메라만 틀면서 찾지 못해서 관측도 안 보였고 CCTV로도 안 보여서 열상 카메라를 가지고 찾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쉽게 보이는, 열상 카메라를 보더라도요, 요 북한에 공족이 있고 담벼락이 있고 좀 떨어져서 경사에 북한군이 쓰러져 있는 이 부분을 남측 초소에서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기하고 싶은 의혹은요, 3시 31분에 발견했는데 3시 55분까지 24분간을 방치를 해서 여기서 이까지 18m 밖에 안 되는 거리를 구출하러 가는데 24분이나 대기를 하고 있다가 기어갔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저 기순병을 구출해내라, 지금쯤 죽었을 것이다 라는 허락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입증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기순병 문제 오늘 중요한 게 밝혀졌습니다. 저쪽은 완전히 경사지였다. 밑으로 내려오는 평평한 땅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기순병은 이쪽에서 봐도 내리막, 즉 이 감시탑이나 남측 초소에서 봐도 전방의 내리막, 또 북쪽에서 봐도 전방의 내리막에 이렇게 쓰러져 있었고, 그리고 밑에 좀 더 밑에서 위로 내려 올려보는 시점에서 지금 구출하러 올라가는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CCTV나 감시탑, 한국군의 초소로부터 누구나도 볼 수 있는, 한마디로 뻥 뚫린 지역에 총을 맞고 40분간이나 방치되었는데 발견하는데 15분간이 걸렸다면서 발견할 때에 CCTV는 43분 한 개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구출하는 장면에 TOD로 대처해버리면서, 그래서 원래 미군이 유엔사가 전부를 공개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순병이 쓰러진 것은 경사지고 개활지, 탁 트여 있는 개활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안이나 CCTV로 도저히 찾을 수 없던 지역이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그런 지역에 누워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데 15분, 구출하는데 25분이 왜 걸렸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야 될 거라 봅니다.